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2870 G 마스터에 이어서 두 번째 2.0 줌 렌즈가 출시되었습니다. 게다가 조리기뿐만 아니라 초점거리도 50에서 150mm로 3배 줌을 달성했어요. 기존의 고급형 줌 렌즈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1635, 2470, 70200 모두 이 3배 줌을 깔끔하게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 렌즈는 줌 배율도 환상적이고요. 게다가 50에서 150mm f2.8이라고 해도 쓸만하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거기에 조리개가 한 스탑 더 열리니까 이거 제가 제품을 처음 보고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각은 실내에서 인물사진, 야외에서 인물사진 모두 대응이 가능한 포트레이트용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인물사진용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최강의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썰을 풀고 싶은 것은 많지만 일단 빠르게 리뷰를 하고 총평해서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봐야겠죠? 가장 좋은 점은 이너줌을 지원해서 이 줌링을 조작하더라도 앞뒤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렌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상당 정중앙에 금속 명판이 박혀 있다는 점인데, 고급 렌즈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앞뒤 길이는 200mm로 70200 G 마스터 2와 공식 스펙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대신 두께가 좀 더 두껍고 무거울 뿐이죠. 무게는 1340g으로 1045g인 70200 G 마스터 2보다는 무겁지만 1480g의 70200 G 마스터 1보다는 가볍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펙 대비 정말 가볍게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70200 G 마스터 2가 좀 정상이 아닌 거지. 얘는 좀 미친 거죠. 웬만한 70200 f2.8 렌즈보다도 가벼운 2.0 줌 렌즈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휴대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이건 지금 진짜 좀 가볍다고 평을 해야 될 렌즈 같습니다. 무게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다만 이제 경통이 다소 두꺼워서 왼손 파지감이 약간 부담스러운 것은 아쉽긴 했습니다만, 무게중심은 최신 소니 렌즈답게 이 카메라 쪽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파지 시에 망원 렌즈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면서 바디를 잡고 있는 오른손에 많은 부담을 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촬영을 할 때 굳이 무게 부담 때문에 왼손을 앞으로 향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바디 쪽으로 딱 이렇게 붙여서 잡으면은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 두께 때문에 렌즈 풋을 설치했을 때 이 줌링 조작에 다소간의 간섭이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통으로 제작이 되었지만 버튼 구성은 망원 렌즈보다는 표준 렌즈에 가까운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앞쪽에 초점링, 그 다음에 줌링, 그리고 가장 안쪽에 조리개 링이 위치하고, 펑션 버튼은 전체 여기 3개 제공되고요. 렌즈 좌측에는 AF, MF 스위치와 풀타임 DMF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또 그 아래 아이리시 락 버튼이 존재하고요. 반대편에는 클릭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렌즈 내에 손떨방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망원 렌즈처럼 손떨방 모드를 켜고 끄거나 모드를 셀렉할 수 있는 스위치는 별도로 없네요. 참고로 내장 손떨방이 없다고 해서 특별히 70200 G 마스터 2랑 사용상에 큰 차이는 느끼진 못했는데요. 최대 망원인 150mm에서 여러 장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은 8분의 1초까지는 아주 안정적으로 버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분의 1초 내려가면 좀 흔들리긴 하던데 8분의 1초까지는 안정적인 성공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아마 300에서 400mm 정도 되면 아무래도 이 렌즈 손떨방이 유리하겠지만 150mm까지는 바디 내에 있는 손떨방으로도 충분한 것 같네요. 필터 지름은 95mm인데 지난번에 2870 G 마스터 리뷰할 때 86mm라서 90mm 넘어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었는데, 막상 제가 직접 2870 G 마스터를 구매를 해보니까 오히려 시중에 95mm짜리 필터가 더 구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2870 G 마스터보다는 필터 구입하시기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물론 가격은 사악합니다. 다만 ND나 CPL이나 95mm는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들이 어느 정도 있고, 이 제품이 출시돼서 수요가 늘면은 앞으로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후드를 보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밥통 후드로 앞뒤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점은 특색이 있고, CPL 필터 등 사용할 때 편의성을 올려주는 윈도우도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네요. 후드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후드까지 체결하면 전반적으로 뭔가 300mm G 마스터 느낌이 나서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렌즈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배경 흐림일 테니까 해상형보다는 배경 흐림부터 리뷰를 진행을 해볼게요. 고급 렌즈답게 모두 11매의 원형 조리개 날을 가지고 있는데
조리개별 배경 흐림의 특징부터 볼게요. 가장 먼저 50mm 최대 개방, 일단 중앙 부분은 확실하게 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선도 줌렌즈 치고는 굉장히 깔끔한 편인데 살짝 세수차가 보이긴 하고요. 연사큰도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줌렌즈라는 것을 고려해보면은 이 정도라면 저는 뭐 납득할 만한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XA 렌즈가 2면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잘 억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램번 포케가 살짝 독특한 편이긴 한데 정중앙에서 중간 영역까지는 굉장히 원형을 잘 유지하다가 끝에 가서 급격하게 램번 포케로 바뀌는 듯한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다만 이제 중간 영역에서 억제가 잘 되다 보니까 특별히 회오리 느낌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배경에 반복되는 패턴이 없으면 거의 티가 나지 않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할 때는 대략 이 정도 느낌. 회오리라기에는 조금 약한 느낌이 들죠. 일반적인 상황에선 대략 이 정도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 단 조여서 f2.8, 2.8이랑 2.0 차이가 상당하죠. 여기서도 정말 극주변 아니면 대부분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4.0에서는 각각의 모서리 이미지 서클 최극단이 아니면 대부분 다 원형으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4.0만 되더라도 렌즈별 보케의 차이를 느끼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데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중립적으로 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5.6인데 특별히 코멘트할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8.0은 이렇고 F11, F16, 마지막 F22인데 이 렌즈는 22까지도 조여진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최대 망원의 최대 개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보케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죠. 일단 굉장히 잘 흐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상태에서 초점밍을 조작을 해가지고 보케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데 상당히 매력적이죠. 아무래도 이 렌즈에서 보케의 가장 중점이 되는 거는 이 150mm f2.0 최대 개방이 아닐까. 사시는 분들은 다 이 값으로 가장 많이 촬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이 상태에서는 뭐 특별히 뭐 연사큰이나 이런 거 느끼기도 사실 힘들고 주변부 램번 포케나 이런 것도 느끼기 힘들지만은 보케 표현이 굉장히 좀 크리미하다는 것 자체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2.8인데 이 정도 배경 흐림은 우리가 많이 익숙한 배경 흐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보케가 너무 포개져 있어가지고 그 경계를 전혀 느낄 수 없다가 2.8부터는 점점 경계가 살아나는 기분이 듭니다. 다음 이제 4.0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시겠죠? 여기서부터는 보케가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배경이 완전 뭉개진다, 막 묵사발이 난다 이런 느낌이 잘 나지 않게 돼요. 다음 이제 5.6인데 150mm에서는 최대 광각이었던 50mm와 다르게 조리개를 조이면은 약간씩 보케가 각이 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8.0. 역시나 약간 각이 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이 렌즈 사가지고 이렇게까지 조여서 찍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배경 흐림이 중요했으면 이미 최대 개방으로 찍었겠죠. 그리고 한 단 조여서 F11, F16, 마지막 F21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만 램번 보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확인하기 위해서 최대 원거리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시 해봤는데 최대 개방에서는 대략 이 정도 느낌이고요. 한 단 조여서 2.8, 그리고 4.0은 이런데 가만 보면 재밌는 게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 깎여 있는 게 좀 재밌긴 하네요. 그리고 5.6은 이렇고 8.0은 이런데 이 D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원단 장례도 보여드리면은 와, 배경 흐림 뭐 끝내주죠. 압도적이죠. 아, 진짜 이 렌즈 정말 제 취향 저격이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램번 보케가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두드러지는 느낌은 아니고요. 이 경우는 배경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도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해요. 이게 확실히 70200 G마스터 2랑은 뭔가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사진도 이제 배경에 있는 벽돌 같은 거 흐려지는 패턴을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지 않나요? 아주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촬영 거리별로도 살펴볼 텐데 먼저 50mm 최대 개방에서 전신을 촬영하면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다가가서 무릎 정도로 촬영하게 되면 이 정도입니다. 아까 전신에서는 배경 흐림이 좀 약했지만 무릎 정도만 촬영해도 배경이 상당히 흐려지게 되고요. 더 다가가서 상반신 정도 촬영하게 되면 배경이 완벽하게 분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아마 이 정도는 50mm 단렌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익숙한 정도의 배경 흐림이라고 보고 배경 흐림의 표현도 굉장히 크리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얼박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완전 묵사발이 나고요. 다음 이제 100mm 전신 촬영인데 이게 지금 가로로 촬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굉장히 흐려지잖아요.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러다 보니 무릎까지만 담아도 배경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데 이게 세로로 촬영할 때는 전신을 촬영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배경 흐림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러니 뒤는 다 묵사발이 나 있겠죠. 상반신 촬영할 때는 이 정도 느낌이 나고 클로즈업해서 촬영하면은 이 정도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최대망원 전신 촬영인데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세로도 아니고 가로로 촬영하는데 전신을 촬영할 때 이 정도로 배경이 분리가 된다는 건 비교해서 보시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50mm f2.0 수준에서는 가로로 전신을 촬영하면서 배경을 분리낸다는 느낌을 절대 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150mm가 되면 얘기가 완전 다르죠. 약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200 대포 느낌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렌즈 같습니다. 그러니 무릎 정도로 접근하면은 배경 박살내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또 이 최대 망원에서 배경 흐림의 표현
표현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상반신 정도로 촬영을 하면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인지도 모르게 완전히 다 흐려져 버리고, 마지막 클로즈업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죠. 뭐 배경 박살내는 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감이 안 오시니까 소니 다른 렌즈들이랑도 한번 비교해 봤는데, 먼저 135mm 1.8 렌즈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게 135mm 줌마스터로 촬영한 사진이고, 이게 이번 신형 렌즈로 촬영한 사진인데, 화각이 아주 살짝 더 광각이고 배경이 살짝 덜 흐려지지만 이 정도면 진짜 큰 차이가 없거든요. 배경에 있는 책장 흐려진 정도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사실 이건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차이라서, 배경 흐림이 좋기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135mm 1.8 렌즈랑 거의 동등한 줌 렌즈라는 것을, 진짜 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70-200 G마스터 2랑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일단 이게 150mm 2.0이라면은 여기에서 200mm 2.8은 대략 이런 느낌인데요. 화각도 차이가 나고 조리개도 차이가 있어요. 일단 무식하게 단순 비교하면 대략 이 정도 느낌인데요. 이게 조리개로는 50-150 G마스터가 유리하고, 화각으로는 70-200 G마스터2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배경 흐림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거리를 150mm로 통일을 시키면 이런 느낌이고요. 배경만 확대해보시면 당연히 2.0이 더 우월하죠. 그리고 마지막이자 이게 진짜 본 게임인데, 200mm 2.8로 상반신을 촬영할 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때 150mm 2.0으로 조금 더 다가가서 상반신을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신형 렌즈의 우월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각각의 렌즈가 최대로 아웃포커싱이 되는 최대 망원 최대 개방에서 동일한 사진을 촬영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150mm 2.0이 압승이에요. 해서 단렌즈를 대체하면서도 기존의 70-200 2.8 렌즈들을 압도해버릴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촬영한 샘플들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포트레이트 렌즈답게 전신을 촬영하더라도 이 정도로 배경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정도인데 뭐 말해 뭐해 이런 느낌이죠. 각만 잘 잡으면 정말 동화 같은 느낌을 내주거든요. 제가 계속 크리미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버터에 빵을 바르듯이 배경을 쫙 짓이겨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예전에 85mm G마스터 처음 사가지고 느꼈던 충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소니가 이런 걸 정말 잘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쪽에 있는 벚꽃을 담으려고 살짝 화각을 넓게 가져가서 배경 흐림 만들어내기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뒤쪽에 있는 윤슬 같은 거 보시면은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아예 당겨서 최대 망원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 다른 장르가 되고요. 그리고 배경 흐림뿐만 아니라 전경에서 풀어지는 것도 굉장히 표현이 좋았고요. 하여튼 포트레이트용으로는 진짜 완벽하다고 봅니다. 원래 이런 거 이렇게 조리개 풀어서 찍는 거 아닌데 심도가 너무 얇으니까 재밌잖아요. 이게 초점 맞은 부분 선회도는 진짜 기깔나고요. 그러면서도 오른쪽 눈에 초점을 맞추면 왼쪽 눈은 완전히 아웃 오브 포커싱이 돼버리는,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렌즈가 이 렌즈 아닐까 싶습니다. 광학 구성은 모두 17군 19매로 14군 17매의 70-200 G마스터 2보다는 확실히 렌즈가 많고요. XA 렌즈 2매, 비구면 렌즈 2매, 슈퍼 ED 렌즈 2매, 일반 ED 렌즈 3매로 이 특수 렌즈만 해도 9매가 들어가 있는데, 해상력은 어떤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네요. 오늘도 역시 1, 2, 3, 3 차트를 활용해서 MTF 50점수를 측정해봤습니다. MTF 50점수는 늘 말씀드리지만 추상적인 점수가 아니라 이미지 장축에서 주파수를 몇 개까지 분리해낼 수 있느냐 하는 실질적인 숫자예요. 가장 먼저 50mm 최대 개방, 중앙부는 정말 샤프하고요. 주변부는 그보다는 한 급 미치지 못하지만 충분히 샤프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점수는 중앙부는 4700으로 만점이고 주변부도 약 3400점으로 상당히 준수하게 나왔네요. 한 단 조여서 f2.8인데 주변부도 엄청 올라왔고요. 그리고 빈네팅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역시 대구형답네요. 중앙부는 5952로 대략 6000점 정도 나왔고요. 훌륭합니다. 주변부도 4000점 거의 근접을 해서 만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f4.0 여전히 둘 다 끝내주게 샤프하고요. 중앙부는 6100으로 6000점 넘겼고 주변부도 4600점으로 거의 5000점 가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거는 f5.6도 마찬가지라서 중앙부 약 5900, 주변부 약 4700으로 퍼펙트합니다. f8도 샤프하고요. 중앙부는 약 5000점, 주변부도 약 4400점. 그리고 F11도 잘 버텨가지고 여전히 중앙부 4000점 넘기고 주변부도 약 3900점으로 훌륭하죠. 그리고 F16에서도 굉장히 회절 방어를 잘 하는데 중앙부, 주변부 둘 다 3000점을 넘겼거든요. 이게 대구경의 힘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F20에선 약간 소프트해지는 거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또 점수 보시면은 주변부까지도 2000점을 넘겼어요. 제가 맨날 2000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회절 방어도 대단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자, 한눈에 보시면은 중앙부, 주변부인데 그래프로 보시는 게 편하겠죠. 일단은 중앙부는 시작부터 4000점 넘겨서 F11까지도 넘겼기 때문에 실사용 구간에서는 모두 다 만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주변부도 스타트가 3373이라서 충분히 샤프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3000점 넘어가면은 샤프한 인상 받을 수 있으니까 만점은 아니지만 굉장히 준수하고요. 그리고
2.8부터 F11까지는 만점이거나 거의 만점인 상황이라서 일단 대단히 우수한 성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F16이랑 F22에서 회절 방어가 대단히 우수한 것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다음은 100mm 최대 개방. 중앙부는 뭐 원래 샤프한 건데 주변부가 최대 개방부터 심상치가 않죠. 중앙부는 4300으로 만점, 주변부도 3900으로 사실상 만점이에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2.8도 둘 다 아주 샤프하고요. 중앙부는 5600점, 주변부도 4600점. 아, 판타스틱하네요. 그리고 한 단 조여서 4.0. 여기가 최대 피크인데 7500점 정도 나왔고요. 주변부도 4200으로 만점입니다. 5.6도 샤프해서 코멘트할 내용이 없고 점수도 5700, 4100으로 둘 다 만점. 8.0도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5000점, 4200점으로 점수도 계속 만점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렌즈면 회절이 시작이 되는 F11에서도 전혀 뭐 회절을 느낄 수가 없고 여기까지도 모두 만점이라 회절 방어는 대단히 우수하네요. 그리고 F16에서는 확실히 살짝 컨트가 빠지긴 하지만 3400, 3200으로 둘 다 3000을 넘겼기 때문에 충분히 실사용 가능한 정도이고요. 마지막 F22가 되어서야 이제 소프트함이 좀 느껴지는데 근데 여기서도 주변부가 2000점을 넘겼어요. 훌륭합니다. 자, 이것도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은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요거죠. 7500점. 지난번에 2870은 8000점 넘어서 제가 그냥 사버렸는데 8000점은 안 됐지만 그거는 그 진짜 크레이지한 거고 7500점도 이게 줌 렌즈에서 나올 점수가 아니에요. 대단한 렌즈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중앙부 4000점, 주변부도 거의 4000점이라서 사실 2.0부터 F11까지 중앙부, 주변부 둘 다 만점이기 때문에 뭐 중앙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 요거는 이제 잘 체감이 되지는 않고요. 뭐 600%, 1000% 확대를 해야 뭐 조금 뭐 차이가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제 생각에는 2.0부터 11까지 모두 다 만점이다. 그리고 16도 굉장히 샤프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사용 가능하고요. 22도 회절 방어를 잘하는 뭐 훌륭한 렌즈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대 망원 150mm 최대 개방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앞선 초점거리들에 비해서 주변부가 약간 컨트가 빠져있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요. 점수 보시면은 중앙부는 4800으로 정말 훌륭한데 주변부가 대략 한 2900점 정도로 살짝 아쉬운 점수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150mm 2.0에서 주변부는 이제 블러 처리돼서 날아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분상 3000은 넘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2.8에서는 주변부 빈네팅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선해도도 살짝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중앙부는 5400점으로 날아다니고 주변부도 3300점으로 상당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4.0은 이렇게 촬영이 되고요. 중앙부는 5600점으로 여전히 높은 점수고 주변부도 살짝 더 올라서 3500점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5.6에서 이제 주변부가 피크를 치는데 확실히 이거는 최대 개방과 비교하면 훨씬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앙부 5400점, 주변부도 3600점으로 훌륭하지만 앞선 초점거리가 워낙 퍼펙트했기 때문에 만점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8.0 점수는 각각 4900, 3500점 정도 나왔고요. 11에서도 역시 회절 방어 잘하고 있었고 각각 4300, 3300으로 역시 다운되는 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F16에서는 약간 컨트라스트 빠지는 거 육안으로 확인이 되면서 중앙부 3400, 주변부도 2600점 정도로 살짝 내려왔고요. 마지막 F21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 중앙부 2400, 주변부 1900이라 뭐 이 정도면 정말 회절 방어는 끝내준다고 표현을 해주고 싶네요. 자, 이것도 한눈에 보시면 다음인 것 같은데 일단 중앙부는 말할 게 없죠. 시작이 4800점이라서 훌륭하고요. F11까지도 모두 다 만점을 넘겼습니다. 다만 이제 주변부가 피크에서도 4000점에 도달하지 못한 점은 살짝 아쉽긴 한데 뭐 이게 단렌즈가 아니라 줌렌즈니까 사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시작이 2858로 거의 2900점인데 이게 3000이랑 그놈이라서 이 정도만 돼도 샤프하다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고요. F2.8부터 11까지는 실제로 3000을 넘겼으니까 차트가 아니라 실제 이미지상에서는 충분히 샤프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mm 주변부는 사실 블러 처리되는 면도 많아서 그렇게 중요성이 높지도 않고요. 다만 만점 도달하지 못한 거는 그래도 조금 아쉬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한눈에 보시면 다음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지점이 최대 감각이 아니라 중앙에 해당하는 100mm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것인데 최고점도 여기 100mm에서 나왔고요. 주변부도 100mm가 제일 우수해요. 과거에는 보통 이제 광각이 점수가 제일 좋고 뒤로 가면 갈수록 훅훅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최근 나오는 소니 렌즈들은 뭔가 중앙에다 초점 맞추고 광각이랑 망원도 약간 더 고르게 해상력이 나오도록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50mm나 100mm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퍼펙트 하고요. 150mm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가 요 앞선 초점고리들에 비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줌렌즈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또 150mm에서 주변부의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좋은 해상
해상력을 가지고 있는 렌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실제 촬영한 샘플들 좀 확대를 해보자면 아까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게 초점이 맞은 부위는 뭐 엄청나죠? 조금 지나칠 정도로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요. 이번에 같이 작업한 세빈님의 모든 모공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렌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작업하면서 영상에서 확대를 좀 할게요 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락은 맞고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는 곳이긴 한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거 지금 핸드폰이 아니라 모니터로 보시면은 아마 으아 하실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진짜 얼굴에 있는 솜털이 한 가닥 한 가닥 다 보일 지경이거든요. 이렇게 측면에서 촬영한 것도 이제 디테일을 확인을 해보시면 속눈썹 디테일 한번 보세요. 표현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지금 현미경 갖다 놓고 찍는 게 아닌데 이 이상 디테일이 뭐가 필요할까 싶은 수준입니다. 특히 뭐 속눈썹 같은 거는 화장이 진해지면 훨씬 더 티가 잘 나는데 선녀도 훌륭하죠. 이게 저희 와이프만 하더라도 피부가 굉장히 그래도 좋은 편인데 이거 촬영한 직후에 카메라에서 확대해서 보여주니까 좀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디테일을 이런 식으로 한번 꼭 죽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귀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제가 리뷰했던 리터치 포미처럼 AI 활용한 피부 보정 툴이 상당히 많아져서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사진은 그대로 주면 좀 혼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보정을 좀 하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상력이 뛰어난 거를 단점을 꼽을 순 없잖아요. 아무튼 결론은 해상력은 충분하다. 또 색수차도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늘 하던 것처럼 이 차트의 중앙부를 촬영을 해봤습니다. 일단 50mm 최대 개방에서는 다소간의 색수차가 보이긴 하거든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잘 인지가 안 될 것 같고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이 인지가 되는 뭐 그 정도 수준 아닐까 하니까 나름 준수하게 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2.8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평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뒤에는 색수차 없겠죠. 5.6, 8.0, 11, 16, 22는 이렇게 끝이 나고요. 최대 망원 150mm에서도 최대 개방에서는 살짝 색수차가 있긴 한데 뭐 기분 탓인지 50mm보다는 오히려 더 억제된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물론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는 잘 인지가 안 될 정도고 2.8이 되면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준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5.6, 8.0, f11 마지막 16, 22는 이렇게 끝이 나고요. 당연히 여기는 색수차 없겠죠. 이게 2.0 망원 줌렌즈이기 때문에 렌즈 구경들이 커지고 렌즈 구경이 커진 만큼 색수차가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수차를 억제를 잘한 것 같습니다. 왜곡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50mm 최대 광각에서는 분명하게 배럴 디스토션이 존재하고요. 요거는 포토샵에서 왜곡 보정을 플러스 11 정도로 주면 잡힙니다. 그런데 70mm부터는 굉장히 왜곡이 억제가 잘 되거든요. 이게 전혀 왜곡 보정하지 않은 것인데 왜곡이 존재하는지 뭐 거의 티도 안 나잖아요. 이 경우는 한 플러스 1 정도만 주면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잡혀가지고 정말 약하게 배럴 디스토션이 있어서 이 렌즈 전체에서 가장 뉴트럴한 쪽이 이 70mm 구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100mm 구간인데 여기서는 살짝 핀쿠션 디스토션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 포토샵에서 마이너스 3 정도면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복원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뭐 특별히 심하다고 표현할 건 아닌 것 같고 억제를 잘하고 있고요. 마지막인 최대 망원 150mm에서도 분명히 핀쿠션 디스토션이 보이긴 하지만 이때도 마이너스 5 정도면 복원이 되는 수준이라서 3배율을 완벽하게 구현을 해낸 줌렌즈라는 걸 고려했을 때 왜곡은 굉장히 준수하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렌즈 프로파일이 업데이트가 되면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보정이 가능하거나 애당초 불러올 때부터 보정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 렌즈의 최단 초점 거리는 최대 광각에서는 0.4m, 최대 망원에서는 0.74m로 전 구간 접사 비율이 0.2배로 동일합니다. 이 0.16배가 평이한 수준이니까 접사 비율은 평균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접사 비율 0.2배라는 게 뭐 대략 이런 느낌인데 뭐 이 렌즈 가지고 마크로 촬영까지는 당연히 무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정물들을 충분히 클로즈업해서 촬영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AF인데 당연히 소니의 자랑 XD 리니어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쾌적한 AF를 즐길 수가 있어요. 뭐 원거리, 근거리 이동하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광속이고요. 속도뿐만 아니라 구동음도 굉장히 적어서 저는 그 부분도 조금 놀랐네요. 이게 담당자분께 전달받기로는 듀얼 리니어 모터가 2세트 들어가서 전체 모터가 총 4개라고 합니다. 거기에 초점급 렌즈들이 모터에 하중을 주는 부담까지도 깔끔하게 설계가 된 것인지 사용하면서 정말 쾌적함을 느꼈습니다. 원래 이 필터 지름이 82mm 초과하는 정말 대구경 렌즈들은 물리적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구동이 느리다든지 아니면 뭐 소음이 굉장히 크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하는데 이 렌즈는 전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f2.8 줌렌즈 구동하는 것과 같은 쾌적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50mm 1.2 줌마스터를 처음 받았을 때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조리개가 이렇게 한 스탑 더 열리고, 게다가 필터 지름도 95mm라서 렌즈도 커 보이는데 뭔가 둔탁해 보이는 SUV가 제로백을 측정해 보니까 스포츠카랑 똑같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정도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도 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인물용 렌즈인데 사람을 안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당연하게도 알파온의 30년사 완벽하게 커버가 가능하고요. 이게 이 정도로 커버가 되면은 이 렌즈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완벽하게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최신 렌즈답게 사진은 초당 120년사 지원을 하고요. 영상도 240p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알파9 마크3의 초당 120년사도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만 단 한 장도 초점이 나가지 않고 사진으로 4배속 슬로우 영상을 만들어 버리는 걸 보고 계세요. 지금 훌륭하죠? 또 추적도 추적인데 AIAF가 되는 바디랑 함께 활용하시면은 아주 훌륭한 검출 성능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바디 테스트에 가까워서 약간 웃기려고 찍은 것도 있는데, 인물이 사각지대에서 뿅 나타나더라도 반셔터만 눌러주면은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갑니다. AIAF에도 완벽하게 대응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찍을 때 약간 현타 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매끄러운 AF는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지금 이거 보실 때는 AF보다는 배경이 풀어지고 맺힐 때 포커스 브리딩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저 브리딩 보정 옵션 다 꺼놓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인데, 모델분이 앞으로 걸어오시면서 점점 아웃포커싱이 될 때 전혀 뭐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느낌 없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풀어졌다가 다시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전체 화면을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깔끔합니다. 완벽하죠? 영상용으로도 퍼펙트.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총평을 남겨보고자 하네요. 아무래도 화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망원 렌즈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최대 망원이 아쉽지만 그래도 150mm라면 일반적으로 내가 촬영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인물 사진용으로는 충분한 화각이고, 실내 스튜디오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화각이 50에서 85mm 정도라는 점을 고려를 해볼 때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포트레이트용으로는 가장 완벽한 화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635 G마스터2와 조합을 하면은 원판부터 스냅까지 웨딩용으로도 끝판왕에 가까운 렌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구입하시면은 모터쇼 같은 데서 모델분들 촬영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그때 대략 70mm 정도면은 전신을 촬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이 되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150mm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적절한 화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포토라인 맨 앞이 아니라 2열이나 3열에서 촬영한 사진인데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70200 G마스터2보다도 활용성이 좋다고 봅니다. 배경 흐림도 배경 흐림이고 실내다 보니까 아이소감도 올라가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스탑 유리하니까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50에서 150mm까지 구간에 존재하는 현재 소니 네이티브 단렌즈들의 성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50mm f1.4, 85mm f1.4, 135mm f1.8 단렌즈들의 성능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70200 G마스터2의 활용성까지 담아낸 최상위 라인업에 정말 유일무이한 렌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135mm f1.8 G마스터 렌즈가 정말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화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사용하기가 조금 꺼려 하셨던 분들은 이 렌즈를 통하면은 부담 없이 해당 영역을 즐기면서도 필요하면 표준 화각대까지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네요. 당장 이번 영상 업로드하고 나면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웨딩 영상 촬영할 일이 있는데, 이거 다시 반납하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때까지 쓰면 참 좋은데 그건 안 되겠죠? 소니가 참 무서운 게 1635 G마스터2, 2470 G마스터2, 70200 G마스터2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줌렌즈 쪽에서 할 게 있나 싶긴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 3개 다 구매해가지고 야, 이제 끝났다 했는데 기어코 2870 f2.0을 만들어가지고 저 또 사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50, 150 f2.0까지 만들어서 아예 새로운 최상급의 카테고리를 새롭게 창조를 해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1530 f2.0이 나올지, 아니면 150에서 300mm f2.0이 나올지, 하여튼 이제 뭐가 나올지 예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동시에 기대를 하게 하는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